마더텅 11회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면 fx-a가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x는 0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a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럼 0에서는 이미 불연속.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연속이 되도록 하면, 만약에 얘가 이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0이면 얘가 이제 x는 a에서 연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fa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근이 돼야 돼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14,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을 하라 했으니까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첫째 항이고 공비가 정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조건 잘 읽으셔야 돼. 이번에도 조건 안 읽어서 틀렸던 친구들 많던데. 자, 조건 잘 읽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기준항이 주어졌죠. 기준항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이, 가조건은 2 곱하기 얼 더하기 2 곱하기 얼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를 다 공통적으로 날려주시고, 그러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크다 하니까 r-1에 r 플러스 2. 그럼 r이 1보다는 크고 r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r-2에 r 플러스 3,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1부터 2까지.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한 놈인데 나조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비수열 공식 써야 되죠. 1-r분의 초항 2 곱하기 1-r의 m승,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61인데, 자, 2를 대입하면 얘가 2의 거듭제곱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r은 2는 안되고 r이 3일 때 괜찮다. 그럼 이제 해보면 1 마이너스 3의 m승, 4하면 4, 6, 24. 그래서 마이너스 3의 m승이 마이너스 244. 그래서 m이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A5를 구하면 되니까 총 공비가 총 4칸, 그래서 16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그냥 자연수 정수 조건만 잘 쓰면 됩니다. 자, 3번 2,0, 0,3을 지난 직선과 y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렇게 했을 때 13대 3이랍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봤을 때 전체 넓이가 얼마? 3이니까 전체 넓이가 S1 더하기 S2가 3이죠. 그럼 13대 3이니까 얘가 16분의 9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친구만 구해보면 내가 이제 어디서 갔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기를 t, at 제곱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부터 t까지 적분은 해야 되니까 적분해보면 3분의 1 at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넓이는 삼각형 넓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at 제곱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얼마? 2대 3이니까 3분의 2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네를 곱해서 탄젠트 세타분의 얘니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a 제곱 t 4제곱, 이 친구가 삼각형 넓이 더하기 3분의 1 at 세제곱, 요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16분의 9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공식이 여기가 AT 제곱이니까 AT 제곱 더하기 3분의 2 AT 제곱이 2다. 요렇게. 이거 뭐야? T죠? T 더하기 3분의 2 AT 제곱에 얘가 이제 2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분의 1 AT 제곱은 1 빼기 2분의 1T로 치환이 가능하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아예 싹 정리를 합시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곱이 2분의 3에 2-t. 그럼 얘는 제곱이 될 테니까 3분의 1에 4분의 9 t-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입을 하면 2분의 t에 2-t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가 16분의 9 이렇게. 그러면 3 날라가고, 그럼 양변에 16 다 곱하면 12t-2의 제곱에 더하기 8t 2-t는 9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좀 있네요. 12t 제곱에 마이너스 48t 48. 계산이 좀 있네요. 이 뜻이 이제 계산하기 싫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 하기 싫네. 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33 이렇게 하면 딱 됩니까? 그러면 t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3 이렇게 될 텐데 2분의 13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냐하면 요 사이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가 2분의 3이 나오고, 그럼 t가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a는 2다. 이렇게. 그러면 2 다 곱해주시고 3 더하기 3a는 4. 그래서 a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함수. 이 말을 보고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 첫 번째가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 차수. 얘가 중요하죠. 네, 최고차항 차수가 중요한데, 차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조건이죠. 그래서 나조건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1차 함수보다는 크고 3차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이 3차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1차는 절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x세제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가능하고, x는 왜 안됩니까? 1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렇게 두개, 요 두 개가 최고차항 차수. 4차가 되면 어느 순간 얘를 무조건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무조건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모든 범위이기 때문에 세제곱 제곱밖에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비집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근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요 두 개를 점근선이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함수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점근선의 관계. 관계는, 위치 관계는 만난다, 안 만난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는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날린 겁니다. 그럼 1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의 제곱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접하고 한번 만나고 접한다 이 뜻이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3차와 1차 사이 관계. 근데 0보다 클 때만 쓰도록 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접하죠. 그러면 이 사이를 비집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 사이를 확대시켜 보면 요 사이를 비집고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fx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 교점이 돼야 되고, 저 점을 지나야 되고, 지나면서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까지 갔다. 만나는 교점에서 기울기가 달라버리면 이게 뚫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이미 1차 함수 때문에 1인 걸 알 수가 있죠. 기울기는 1이란다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에서 만나는 점이 1,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조건 2개, 3개니까 3차겠습니까? 2차겠습니까? 주어진 미지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차겠죠?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봅니다. fx가 x-1을 지난대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기울기가 x는 1에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0,-3을 지난답니다. 그러면 요 0 대입해보면 얘가 4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럼 이 조건 썼고, 그럼 이제 미분 계수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x-1이 살아있으면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만 살립니다. 이렇게 이거 미분해봤자 1 대입하면 날라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 a 더하기 4는 6 해서 a가 2. 이렇게. 이거 제발 뒤에 1차 함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얼마? f3은 오늘 계산이 맞네요. 9 더하기 6 더하기 3 해서 15, 18에 36 이렇게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얘가 매우 중요하다. 자, 중요한데 잘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M이 자연수입니다. M이 자연수인데 그에 따라서 집합 AK가 요 친구, 이 집합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집합 표현 이해 잘하기. 여기서는 정의역이 K입니다. 함수 측면으로 볼게요. 함수 측면으로 보면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한다? 정의역. 무조건 새로운 함수 정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새로운 함수 정의. 이번 시험에서도 7월 학평에서도 생각보다 새로운 함수 정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정의역 K가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치역이 사인 K분의 2파이 n-1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K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수 취급이 됩니다. 그럼 얘네는 변수죠. 왜? m은 자연수 해서 여기다 대입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유사 K분의 2파이 x랑 똑같습니다. x의 개수가 2파이 K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얼마? K분의 2파이 분의 2파이를 해야 되니까 주기가 K죠. 요거 오케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변수죠. 왜냐하면 m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고정이 됐을 때의 치역이니까 얘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치역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치역의 개수는 어차피 주기함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천히 여기서도 그래서 기억번 잘 보면 K를 고정시켰을 때 치역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주기가 k인데, 자 사인 요렇게 사인 k분의 2파이 n-1 요렇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치역 개수인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뭐가 된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럼 천천히 대입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뜻인 거죠. 얘가 3이 되면 핵심이 뭐냐면 이제 주기성이랑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있죠. 오케이, 대칭성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반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이 점대칭은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축대칭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축대칭은 지금 두 개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두 개 더하기 반 하면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m이 1부터 시작합니다. m이 1일 때 항상 들어가죠. m이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는 1일 때니까 실제로 여기서 요 사이쯤 되겠죠. 여기 m이 2일 때, m이 3일 때, m이 4일 때는 한 주기가 끝이니까 얘는 그 다음 주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세 개만 보면 되는데 항상 0은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2분의 k니까. 그래서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축대칭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잘 보면 이제 3분의 2파이에 1 되면 3분의 2파이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죠. 점대칭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기억이 맞구나. 그 사인 함수 나오면 무조건 주기 함수 플러스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삼각 함수는 무조건 주기성, 대칭성. 오케이, 요 두 가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 몇 가지 대칭이 있냐면 축대칭이랑 점대칭인데 점대칭이 지금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2분의 k, 0이기 때문에 합이 항상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축대칭은 4분의 k죠. 4분의 k이기 때문에 얘가 적어도 2의 배수가 아니면 절대 축대칭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1이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 자 그럼 1이 원소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1이 원소가 된다. 1이 원소가 되려면 축을 포함해야 된다, 맞지? 축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뜻인데, 그럼 잘 보면 할 때마다 이거 박스 그려서 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0k, 2분의 k, 4분의 k. 자 1이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치역에는 아무런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자 그럼 1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4분의 k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다시 그러면 따라서 4분의 k가 자연수. 그럼 이제 k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k가 4의 배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자리라 했으니까 4 곱하기 3부터 어디까지? 4 곱하기 24. 4 곱하기 25는 100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24부터 24까지가 총 22개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이 포함이 된다 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AK가 K가 고정이 됐을 때의 치역의 개수죠. 오케이. 치역의 개수가 11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1개가 되는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억에서 뭘 판단했습니까? 사인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지금 점대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거 하나 건졌고, 그 다음에 0은 무조건 m이 1부터 시작하니까
0은 무조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다? 11개가 되려면 요 위에 5개 치역 개수가 여기 1개, 여기 5개 요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럼 총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 점대칭이 이미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축대칭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기준이 카운트를 할 때 당연히 이제 개수를 세야 되니까 첫 번째 기준은 축대칭 여부 OX. 그럼 축대칭이 일어나지 않으면 점대칭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기에서 5개를 가지면 된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대칭이 안 일어날 때부터 해볼게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놈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래야 치역이 쭉쭉쭉 끄었을 때 겹치지 않게 쭉 가죠. 축대칭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이 총 몇 개? 여기서 5개, 여기서도 5개. 그러면 여기가 이미 1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12번째겠죠. m이 12일 때. 그래서 이제 k가 얼마다? 12가 그러면 실제로 n-1이죠. 요 x 값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x 값을 n-1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빼면 k가 11일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대칭 여부가 x면 점대칭만 일어나기 때문에 k가 1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m이 12일 때까지니까 k가 11 이렇게 된 거였고, 그 다음 축대칭이 일어나는데 축대칭 여부에서 또 중요한 게 축 포함 미포함 이거죠. 축을 포함한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축을 포함한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축을 포함한 대칭은 여기가 이미 대칭 축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m이 총 얼마입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m이 6이 되는 딱 지점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 얘가 딱 5가 되는 지점이죠. 그 4분의 k가 오니까 4분의 k가 그래서 k는 20. 축대칭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대칭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칭이 이 점과 이 점도 대칭이 되겠죠. 이 점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 축 대칭이 되니까. 그러면 총 몇 놈? 여기 5놈, 여기 5놈. 그러면 여기가 이제 m이 11일 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딱 언제? m이 12일 때. 5개, 5개, 11개니까 여기가 m이 12일 때. 근데 실제로는 얼마? 2분의 k가 11일 때죠. 그래서 k가 22.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3에 53이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사인의 주기함수, 주기성 플러스 새로운 함수의 정의, 대칭성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공부한다 생각해 놓고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을 봤을 때 자연수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는 항상 점대칭과 축대칭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주기성 대칭성으로 문제를 다 풀고, 이번 6편에서 사실 잘 보면 주기성 대칭성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K가 새로운 함수 정의가 K가 고정이 돼야 치역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K분의 2파이가 상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1만 변수라서 sin K분의 2파이 x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두시고 축대칭인가 아닌가 해서 하시고, 좀 중요한 게 실제 정의역은 n-1이죠. 그래서 1을 빼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 정리를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 친구는 봤을 때 차례로 A, B, C고, A, B,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 X의 정의입니다. 확률 변수 X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번 7평에서도 나왔죠. 그러면 6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렇게 바꿔서 풀겠다라는 항등식 정리죠. 이 친구의 확률과 이 친구의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3 곱하기 7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라지 X죠. 얘가 K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X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7이 되겠죠. 3 곱하기 7. 서로 같대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지금 잘 보면 PX는 K랑 PX는 21-K. 자, 우리가 K가 21-K, K의 부호가 바뀌었어. 대칭성. 오케이. 대칭성을 보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3부터 18까지 총 21개였는데 얘가 딱 줄죠. 3부터 18까지 총 몇 개? 16개. 우리가 시그마는 제일 중요한 게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16개인데 여기서 8개로 줄죠. 왜? 당연히 대칭이니까. 그러면 3, 18, 이 친구는 작지. 그래서 얘가 x3으로 바뀌면 21. 그래서 여기 개수가 전부 다 21이겠죠. 얘도 바뀝니다. px4로. 그럼 21. 그러면 어디까지? 점점점 10px는 10이랑 11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10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성질에 의해서 확률 전체 합이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띵을 딱 하니까 얼마? 얘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더하면 7 더하기 21에 반띵 하니까 56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천천히 문제만 읽어보면 되고 대칭성을 활용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7번. 자, 요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수열입니다. 수열.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했지만 사인 함수가 뭐가 중요하다? 주기성, 대칭성인데 주기성이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주기성이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같다. 그게 무슨 뜻? 사씩, 뭐 4가 주기다라고 하면 4씩 더해도 계속 같아. 4씩 더한다?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요 문제가 그 삼각함수의 주기성이 어디로 흘러간 문제? 등차 수열과 결합이 된 겁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해두세요. 왜냐면 더하기가 계속 일정하게 더해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 fx는 이렇게 되고 치역이 0과 1밖에 없는 함수 gx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친구를 잘 읽어볼게요.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청개구리 마인드, 요거를 봤을 때 어디서 불연속이겠습니까? 당연히 gx가 불연속이죠. 0과 1밖에 없으니까 0, 1, 0, 1, 0,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가 다 어떻게 되면 된다? 연속이기 때문에 0이 되면 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fnx를 잘 보면 fnx는 파이의 사인 2파이 nx 요렇게 되잖아요. 파이의 사인 2파이 nx 요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이제 주기가 얼마입니까? n분의 1. n분의 1이 주기죠. 요 0이 되는 지점에서 다 어떻게 되면 된다?
0과 마이너스 0과 1이 다 바뀌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 딱 한 칸씩 0, 1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이 됐다가 0이 됐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 g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0이 되는 것까지 1이 쭉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x, d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gx가 어디서 규칙성이 일정한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그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x, dx가 2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수열인 거거든요. 어디서 규칙성이 나올까? 근데 평가원 잘 생각해보세요. 어쩔 때는 1이 됐다, 어쩔 때는 0이 됐다. 이게 규칙이 산발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그러면 일단은 hx가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주기성 가지고 한번 요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요 넓이를 구해 보면 규칙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기성 때문에 한 놈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n분의 마이너스 1의 코사인 2파이 nx 이렇게 되죠. 그래야 파이가 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죠. 얘를 0부터 2n분의 1까지, 그럼 2n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2n분의 1 이렇게 되고, 0을 대입한 다음에 빼야 되니까 2n분의 1 해서 n분의 1이 나오죠. 요 넓이가 하나씩 다 얼마다? n분의 1이라는 넓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것들이 총 몇 개? 한 주기가 n개니까 n분의 1이니까 총 n개가 있는 거죠.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n개, 여기도 n개,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양수 파트는 총 n개. 그 다음에 양수 파트도 n개. 한 주기당 한 개씩 들고 있으니까 음수 파트도 n개. 근데 얘 총합이 2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 이거는 최대 또는 최소에서 추려야 됩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면 n분의 1만 다 살아있으면 되지. 왜냐면 0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 뭉개져 버리니까 양수만 다 살았다 가정을 해봅시다. 양수가 다 살았다 라는 가정을 해보면 n분의 1이 총 n개 하니까 1이 되죠. 얘도 1.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여기 추론을 해보니까 최대 또는 최소 상황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면 값이 점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최대 or 최소 상황을 결정 세팅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추론을 시작해야 돼.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추론할 때 최대 또는 최소치를 딱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려서 나가야 돼. 이거를 한 번에 2라는 값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값의 상황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설정한다는 뜻이 넓이의 합이 음수 파트는 싹 다 없애는 겁니다. 0이라는 거를 곱해줘서 gx가 0 또는 1의 구간분리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총 얘는 n개, 얘도 양수가 n개에 있을 거니까 n분의 1이 총 n개다.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그래서 얘는 이제 설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양수만 산다. 요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마무리 계산이겠죠. n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x, dx x가 곱해져 있고, 얘는 이제 x가 곱해져 있다, 맞지? 그래서 부분적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뭡니까? 아직 규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놈만 계산을 해볼게요. 0부터 n분의 2n분의 1, 요 양수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0부터 2n분의 1 요것만 계산을 해보면 x의
파이 사인 2파이 nx. 그럼 자, 부분적분은 우리가 핵심이 뭐다? 부분적분은 우리가 여기서 누가 사라지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x가 살포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계속 미분해도 계속 살아나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먼저 적분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2n분의 x의 코사인 2파이 nx 이렇게. 무조건 주기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코사인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규칙을 일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더하기 이제 미분을 하면 원래 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복잡해지죠. 2n 제곱에 파이 분의 1의 사인 2파이 nx.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0부터 2n까지 하면 얘네들은 다 뭡니까? 0이 되는 지점들의 값이죠. 그래서 싹 다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다 0이 됩니다. 싸그리. 얘는 사라진다. 그래서 계산이 편리함이 도와주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2n분의 1 위치를 여기를 대입하면 항상 코사인은 얼마입니까? 코사인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이미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요 위에 겁니다. 요마가 변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 친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n분의 1이 그대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항상 얼마다? 첫 번째 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서 2n분의 여기를 위에 끝을 x1이라 잡을게요. x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얘를 대입하면 1이죠. 근데 빼기를 해야 되니까 2n분의 x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n분의 1에 x1 더하기 x2 항상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주기에 하려고 하면 얘도 n분의 1만큼, 얘도 n분의 1만큼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총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총 몇 개입니까? 계산해야 될 게 2n개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양수 친구만 살아있으니까 n개, 0보다 클 때 아까 전에 n개, 0보다 작을 때 n개. 그래서 수열입니다, 얘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상황, 초항을 구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n분의 1. 그렇게 돼도 어떻게 된다?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이 2n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n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 얘도 n분의 1, 얘도 n분의 1씩 커지니까 총 공차가 n분의 1입니다. 개수는 2n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항 반띵. 그럼 첫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2n분의 1.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에 2n 마이너스 1t 이렇게. 얘 반띵의 항의 개수 이렇게. 거기다가 2n분의 1을 앞에다가 톡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3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그 주기성 때문에 등차 수열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부터 약간 수열을 시사화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주기성이 생기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랑도 결합이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 반띵을 하면 마이너스 2,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n분의 2n 마이너스 1. 여기다 2n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4n 더하기 1 더하기 4n 마이너스 2 하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여기가 2n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이 결국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되고 n이 얼마? 16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되게 괜찮았던 게 등차수열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등차수열 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0이 되는 인자를 대입을 하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값이. 그래서 요 계산이 진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두시고 주기성, 대칭성 밖에 안 씁니다. 사인, 코사인은.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자, 쌍곡선 두 초점을 F, F'이라고 했을 때 쌍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인데 얘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쌍곡선은 무조건 어떻게?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까먹으면 안돼 y는 뿔마 a분의 bx 요렇게. 그러면 얘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몇 도? 30도인 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럼 초점에 그럼 P가 이제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대충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F 프라임 P 위의 점 Q에 대해서 FP랑 FQ가 같은 지점을 잡습니다. 그때 Q가 나타내는 도형의 전체 길이래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 X, Y 잡고 여기 뭐 A, B 잡아서 두 개 사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까요? 하면 레전드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지? 해서 뭘 해본다? 무조건 정의부터 쓰셔야 돼.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PF 프라임 빼기 PF가 항상 어떻게? 주축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가 3,0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6이 될 거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빼기 이거를 했는데 6이래. 근데 얘네 두 개 같대. 여기가 6인 겁니다. 고정된 한 점이고 거리가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원이죠. 오케이? 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P가 무한대로 가면 이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되게 조그만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점근선의 각이랑 요 각이 same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 최대 30도까지. 밑으로도 최대 30도까지. 그럼 도형 전체 길이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결국 60도의 부채꼴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L은 얼세타 60도가 3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근선이 30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작게 될 거기 때문에 얘가 마치 30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가 옛날 유형이긴 해서 좀 보기가 힘들겠지만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30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전체 길이가 60도인 부채꼴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사실 무한대 개념 이거는 조금 안 나온 지 좀 됐고 얘만 좀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에 어그로가 끌리면 안 되고 요거 정의를 썼을 때 정의를 쓰면 조건이 바뀌죠.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 차가 일정하다. 그럼 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견적 추론. 오케이?